종점을 연결한 성분이 벡터의 뺄셈인데 시점은 마시점 마이너스인 곳에서 시점을 주고 연결하는. 그러니까 A-B면은 종점을 연결하고 마이너스가 B에 붙었으니까 B 있는 종점이 시점이 된다. 네, 벡터의 실수배는 스칼라인 실수와 스칼라가 아닌 벡터가 아닌 곱셈입니다. 벡터와 벡터가 아닌 스칼라인 실수와의 곱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A 벡터에다가 곱하기 T를 쓰면은 T 곱하기 A 벡터라면 같고 얘는 일반적으로 T.A라고 쓰고 이 T 위에는 화살표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 T는 리얼 넘버고요. 리얼 넘버의 이니셜은 R인데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꼭지점 PQ하냐고 이런 데서 쓰니까 리얼 넘버는 중요한 집합이라고 이 옆에다가 선을 하나 더 그어서 알려봤습니다. 유닛수는 쿼션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니셜 Q를 쓰는데 그렇잖아. 좀 동안 이상하게 생기면서 이렇게 어디 쓰라고 Q라고 쓰면 얘는 유닛수의 집합, 얘는 실수의 집합. 자연수는 N이죠. 내추럴 넘버. N이라고 쓰고 다른 데도 N 많이 쓰거든요. 자연수 집합 때문에 현실 덮어서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이 표기를 안 쓰는데 여튼 이렇게 생기면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이제 기준이 되는 A 벡터라고 하고요. 이렇게 A 벡터. T가 1보다 크면은 TA는 크기는 그 방향은 똑같은데 크기가 이제 A보다 길어집니다. 이런 게 TA. 이거 T1이라고 할게요. 1보다 큰 수로 곱하면 같은 방향인데 길이가 길어져요. T2는 1과 0 사이에 있으면 문제. T가 1이면 그냥 이러면 되겠죠. 1과 0 사이에 있으면 방향은 똑같은데 길이가 좀 짧아집니다. 이게 T2예요. 마이너스 1과 T3가 0 사이에 있으면은 방향은 반대고 길이가 좀 짧아지죠. 이게 T3예요. T4가 마이너스 1이면 역벡터가 되는 거죠. T4A는 마이너스 1이 역벡터가 되는 거고. 너무 기냐? T5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은 반대 방향으로 졸라 길어지는 거죠. T5가 이렇게. 그래서 실수배는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같은 방향 길이가 길어지고 0과 1 사이의 수를 곱하면 같은 방향 길이가 짧아지고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수를 곱하면 반대 방향 길이가 짧아지고 마이너스 1땐 당연히 역벡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반대 방향 길이가 길어진다. 벡터의 기본 연산. 네, 0 곱하기 A 벡터 하면 0 벡터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연산적인 측면에서 벡터가 그럼 그림으로 어떻게 그려지냐 이거 말고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한꺼번에 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개수의 곱처럼 개수의 연산을 해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3배의 A-2B 플러스 C벡터랑 마이너스 2배의 3A 플러스 6B 플러스 C벡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그냥 연산만 할 때 이 벡터가 어떻게 생겼어요 말고 계산만 할 때 야 이거 분배하면 돼. 이렇게 분배 이렇게 그지? 몇 A?
3의 2 앞에 있는 개수만 곱하고 A는 B는 C는 안 변하는 거야. 마이너스 6B 플러스 30 주법이죠. 그죠?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B 마이너스 2C 이렇게 돼요.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8B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개수들만 곱해서 더하고 빼고 한 거죠. 그죠? 기본적인 연산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들 사이에서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는 시점을 일치해서 평행사 변형, 그 다음에 종점을 연결한 성분 뭐 그런 것들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동의하지만 그 다음에 이 실수배를 좀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실수로 곱하면 크기는 어떻게 돼요? 실수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A에 대하여 TA는, 그러니까 이들 좀 종합해서 성질들을 좀 살펴보면은 크기는 누가 결정하냐면 절대값이 결정해. 맞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커지고 1보다 작으면 둘 다 작아지고, 절대값이 1보다 크면 둘 다 커지고. 그죠? 방향은요? 절대값 t가 1보다 크면 커지고, 절대값 t가 1보다 작으면 작아지죠. 따라서 실수배에 대하여 크기 요소를 생각하는 기준은 절대값이 1보다 크냐 작으냐고요. 그죠? 그 다음에 t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t가 양수면 무슨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 t가 음수면 무슨 방향? 반대 방향. 반대 방향. 지울게요. 따라서 실수배의 성질은 첫 번째로 A랑 TA는 방향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방향이 아니면 반대 방향이니까 A랑 TA는 평행하다고 봅니다. 평행하다. A랑 TA는. 두 번째,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같지 않을 때 그림으로 좀 표기할게요. 같지 않고 T가 이제 실수이면 A 벡터랑 TB 벡터가 같다는 사실은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그죠? 같은 방향 아니면 반대 방향이라는 거잖아요. 오빠들. 그러니까 얘도 뭐라고 생각해요? A 벡터와 B 벡터는 평행하죠. 이거는 이제 벡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평행하면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벡터는 평행하면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벡터를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평행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실수배를 이용해서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시험에는 이제 이 챕터에서는 이거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벡터는 시험에 낼 게 별로 없습니다. 먼저 이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여기 C가 있으면, 그래? 여기서 AB 벡터를 만드나, 그죠? AC 벡터를 만드나 BC 벡터를 만드나 어때요? 서로 평행하죠? 그러면 한 직선에 있으려니까 이 벡터나 이 벡터나 이 벡터나 평행하잖아. 그죠? 따라서 이 셋 중에 두 개를 갖고, 평행하면 뭘로 바꿀 수 있어? 실수배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뭐 AB 벡터가 TAC 벡터로 표현이 가능하다. 또는 AB 벡터가 TBC, 또는 AC가 TBC, 뭐 셋 중에 아무거나 갖다 쓰면 저 사실을 갖고 우리가 세 점이 한 직선에 있다 쓸 건데, 이걸 조금 더 그냥 기계적으로 바꾸려면 벡터를 이걸 이제 벡터를 분해한다 그래요. 그 물리원에서 역학 배우죠. 이렇게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이런 거 배워요. 그래서 지면에서 키가 1m, 키가 2m인 아이가, 키가 2m 30인 아이가 어깨 높이 2m에서 공을 지면과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던졌어. 그런 거 해요? 공을 이렇게 세타 방향으로 얘가 던졌어. 이렇게. 그때 15N의 힘으로 이걸 던졌어. 이런 거 해봤어요? 했냐? 아니면? 아직 안 했냐? 딴 데 있나? 물리치 있나 보다. 등속 운동만 있나? 물리원에서? 물투행하면 이걸 하는데, 그럼 이제 시간이 흐르면 얘가 공을 던지면, 지구에서 던지면 뭐가 땡겨요? 중력이 땡기죠? 그러니까 한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던지면 어쨌든 어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어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포물선 운동을 하잖아. 한 지점에서 공을 생각해보면 얘가 접선과 평행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한 지점에 항상 포물선을 그리고 포물선이 접선의 평행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기 작용하는 힘들을 살펴보면 살펴보려면 이거를 이렇게 벡터를 분해해 봐야죠. 하지 말자, 이거 안 되겠다. 벡터 분해 해봤어요? 이런 상황 처음 보죠? 안 되겠다. 그럼 이 힘은 뭐냐면 안 한다더니, 그죠? 이 새끼가 처음에 15N으로 던졌잖아. 그죠? 그러면은 힘을 항상 수평방향의 힘과 수직방향의 힘으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왜 포물선 운동을 하냐면, 그 공기 저항을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평방향은 이 새끼가 마그레가 없어. 저항력이 없어. 그러니까 수평방향의 힘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쭉쭉 가는 거예요. 저까지 머리까지 가는데, 수직방향의 힘을 누가 방해해요? 네가 사는 별이 방해하잖아. 이 새끼가 중력으로 이걸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 힘이 세니까 가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중력이 같은 힘으로 계속 당기잖아요. 이렇게 어디에 있으나 힘이 점점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 내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상관없는데 시간이 흐르면 점점 무거워지잖아요. 힘들잖아.
그래서 이걸 계속 당기니까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날아갔으면 좋겠는데 높이는 못 가는 거야. 이 시기가 당기니까 이렇게 계속 당기니까 당긴 만큼 낮아지니까 점점 낮아져가지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 그러니까 벡터는 내 나름 입맛에 따라서 그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분해해서 거기에 작용되는 요소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선분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선분을 이용해서. 잠깐만, 벡터를 분해한다는 개념이 여기에 지금 모든 문제에 뜬금없이 나오거든요. 벡터를 분해한다는 개념이. 벡터는 있잖아. 어느 상황에서나 점이 두 개여야 돼. 뭐랑 뭐? 시점과 종점. 벡터는 어느 상황에서나 점은 두 개여야 돼. 이렇게. 근데 아까 경로가 다른 놈도 똑같은 벡터라고 그랬죠? 경로가 달라도 자, 얘가 A고 얘가 B인데 이 AB 벡터는 경로가 달라도 시점과 종점이 같으면 AB 벡터가 될 수 있어요. 그 내가 경로선의 한 점을 잡아서 원래는 곡선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곡선을 하면 그 벡터를 이해하는 게 너무 복잡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선분으로만 가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아니거든요. 1년 정도 남았거든요. 대학교 1학년 가자마자 벡터의 경로로 곡선을 하는 걸 배워요. 이과에 오세요. 환영합니다. 어쨌든 지금 모든 경로를 선분으로 표시할 거예요. 그 내가 결국에 여기만 와도 되잖아. 그지? 결국 오늘 학원 끝나고 집에만 가면 되잖아. 수강분을 그때 갈 수 있고 그래서 일단 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A 벡터랑 A에서 P를 먼저 간 다음에 P에서 B를 가도 같은 벡터라고. 경로 더 추가해도 상관없어요. 빵집도 들렸다, 떡볶이도 들렸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저기 멀리 갔다 다시 이리 와도 상관없어요. 결국 시작점하고 종점이 중요한 거예요. 벡터는. 그러니까 원하면은 더 많은 세부적인 벡터들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벡터가 여러 개 있어도 합칠 수가 있어요. 뭐랑 뭐만 중요시하면 돼? 시점과 종점. 그러니까 연산을 하거나 사고를 확장하기 편한 형태로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조령량? 이거 잠깐 칩시다. 조용하지 마! 역시 빼빼한 대씩 줄까 그냥 그냥. 자, 근데 덧셈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 뺄셈으로 분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Q를 잡아서 뺄셈으로 분해하려면은 뺄셈은 뭐야? 자, 이 벡터가 이렇게 되려면 뺄셈은 QA 벡터랑 QB 벡터의 종점을 연결한 성분이 돼야 돼. 맞지? 누가 시점이하고? 마이너스를 받은 애가 시점인데 시점한테 마이너스를 줘야 돼. 그게 마시점이야, 시점. 그러니까 AB 벡터를 Q를 기준으로 해서 뺄셈으로 분해할 수도 있는데 A가 시점이니까 QB 마이너스 QA를 주면은 이 뺄셈은 얘를 의미하죠. 이렇게. 물론 점을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은 뺄셈으로 분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 기본적으로 한 점을 추가해서 벡터를 분해하자면 덧셈으로 분해할 수도 있고 뺄셈도 분해할 수 있다. 덧셈으로 분해하려면 경로상의 한 점을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되고 뺄셈으로 분해하려면은 새로운 시점이 경로상에 주어져야 돼요. 새로운 시점이. 그 다음에 마시점 반영해 주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분해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경로상의 한 점을 잡고 걔를 이렇게 오리진이라고 할 거예요. 오리진. 0이 아니라 그럼 OA랑 OB를 뺄셈으로 분해하고 싶어. 뺄셈으로. 어? 얘랑 얘를 뺄셈으로 분해하고 싶어. 그럼 누가 시점이야? A가 시점이죠? 걔가 마시점이야. 마시점. 뺄셈으로 분해할 때는 시점한테 마이너스 주는 거라고. 얘는 못 빼기 뭐냐? 에? OB 빼기 OA죠. 이렇게. 돼요? 꿀꿀? 되지? T로 묶어서 AC는 이렇게. 그죠? 못 빼기 뭐야? OC 빼기 OA죠? 되죠? OC 빼기 OA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자, OA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T를 분배해서 정리하면은
OB 벡터는 그죠? TOC 플러스 1 마이너스 TOA가 됩니다. 이렇게. 이거 좀 낯설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강력한 우리의 도구가 될 거예요.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은 아무 점, 오리진은 아무 점이나 잡아도 돼. 아무 점에 의해서 이런 식을 만족하면, T와나 1차식을 만족하면 세 점은 한 직선 위에 있다라고 연출 겁니다. 그 말이 ABC가 이렇게 잡았을 때 평행하다는 말과 동치니까요. 좀 더 일반화해서 노골적인 아이들을 접근해 보면은 OA도 괜찮고 OB도 괜찮고 OC도 괜찮아요. 여기에 뭐가 와도 됩니다. 여기에 다른 점들이 OB, OC로 연결되어 있으면 돼요. 여기 이상한 개수 M, 이상한 개수 N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이놈이 M 역할을 하고 이놈이 N 역할을 해주면 돼. 다시 말해서 야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냐? T랑 얘랑 더하면 얼마냐? 1이죠? 그죠? 얘가 with 그러니까 동시에 M 플러스 N은 1을 만족하면 이것은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A랑 B랑 C는 한 직선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T를 M으로 1-T를 N으로 치환한 형태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ABC 입장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OB가 MOA 플러스 NOC일 때 OC가 MOA 플러스 NOB일 때 얘가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이 뭐야? M 플러스 N은 1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잠깐 쉬었다가 문제 좀 풀어볼게요.